13년간 유명 가수의 숨겨진 부인이었는데 그동안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지만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한 10여 년 동안 그녀는 늘 숨겨진 그림자였고 그는 빛이었답니다. 그 유명 가수를 아시는 분이더라. 박상철 씨 무조건. 그래도 네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올게. 사랑해. 그림자 여인은 바로 유명 트로트 가수 박상철 씨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끝까지 당해보세요. 그러면 제 심정 알게요. 제가 지금 인민재판 받는 건 아니죠. 비전이고 국병이죠. 그게 맞아요. 확실히 언론에 나간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로 있어요. 박상철 씨와 두 번째 부인 사이 딸이 있나 봐요. 네, 올해 10살입니다. 아빠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 무서워요. 두 얼굴을 가져가지고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착하면 하나는 숨겨진 나쁘다고. 화려한 조명 뒤 어둠 속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 기사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 이제 박상철 씨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기사 저도 봤는데 거기에 나온 단어들이 뭐 재혼, 뭐 소송, 불륜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논란의 주인공이 이제 박상철 씨의 두 번째 부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꽤 오랜 기간 출연을 고민하다가 결심하신 거라고 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사랑에 눈이 머는 일은 없을 거랍니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숨겨진 여인으로 지낸 10여 년은 온통 후회뿐이었다는데요. 너는 그림자로 살아라. 찌그러져서 살아라. 내 발밑에다. 네가 선택한 일이잖아. 죗값을 치르자 바로. 아이고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자신이 지나온 시간이라며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경미 씨. 그런데 왜 전화기가 교육을 니네 엄마가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니 같은 생각 니 같아서 벌써 죽여버렸어요. 박상철 씨 목소리예요? 맞습니다. 박상철 씨의 실제 음성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욕을 해요. 막 욕사발을 막 뭐 뭐 어쩌고 하면서 계속 너만 아니면 나는 깨끗했을 텐데. 그래서 다 너 때문에 네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성관계를 가진 거다.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문화부 장관도 됐었다. 너만 아니면 국회의원도 됐었다. 너만 아니면 난 더 탑이 지금도 탑이지만 더 탑이 될 수 있었다. 매일 폭언은 있었어. 남편이 쏟아내는 원망과 폭언에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는데요. 야 저렇게 큰 소리 나면 아이 정서에도 참 안 좋은데. 그럼요. 결국 작년 7월 집을 나온 모녀. 얼굴과 재능까지 아빠를 꼭 닮은 소윤이는 이제 10살입니다. 너는 아빠 생각하면 어때? 혹시나 집에 찾아올까 봐 무서워요.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아빠가 무서워요? 네. 화낼 때는 진짜 무서워요. 무서운지는 모르는데 그냥 소리는 질러요. 되게 커요. 고막 터질 정도예요. 아이는 또다시 아빠가 찾아와 모녀의 고요한 일상을 깨뜨릴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저런 무서울 수밖에 없죠. 아빠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착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화내고 때리고 하니까 약간 속이 달라요. 아니 근데 방송에서 사실 박상철 씨의 이미지는 굉장히 착하고 또 어려운 후배들 옆에서 챙겨주는 그럼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대체 소윤이는 아빠 박상철 씨와 함께 살던 시절 어떤 시간을 보낸 걸까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가수 그 박상철 씨라고 혹시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사 갔어요. 한 수개월 됐어요. 그런데요. 1층 사셨던 분들 새벽에 다운 소리 듣고 이런 거 그러는데 새도 왔었다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엄청 울으셨거든요. 이대로는 못 살아 뭐 이런 소리 막.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소리 지르는 거랑 아기가 있으니까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막 이러면서. 모녀가 집을 떠나던 날 큰 싸움이 있었답니다. 아, 다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예. 무릎을 꿇으라 해서 꿇지 않겠다 해서 한 대를 맞았고요. 너희 둘 다 고급스럽게 패줄게. 하나, 둘, 셋 할 때 제가 하면서 안방으로 가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평소보다는 딱 1회만 맞았던 거죠. 폭언뿐 아니라 폭력도 행사했다는 것. 아, 폭력까지요. 큰 소리 치길래 제가 ANC하고 문 닫고 들어갔는데 와서 저보고 발로 툭 차더라고. 깡통킥. 아이고 아이고. 경미 씨는 폭력 역시 일상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도 높아졌다는데요. 폭력에 길들여지는 사이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수상한 여인이 됐답니다. 저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면 아무래도 수상하게 보겠죠. 선글라스를 벗는데 경악을 했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뭐 눈탱이 뭐 이런데 그냥 흔히 말해서 눈탱이 밤탱이 되고 여기저기 멍도 들고 그냥 맨날 멍투성이라서 이게 넘어졌니 맞았니 그랬더니 맞았대요. 누가 그랬더니 남편이었어요. 그때 제가 여기 확 나왔어요. 어떤 놈이 이렇게 때려놨냐고 여자를. 그랬더니 박상철이에서 그런 모습이 자주 네 저는 자주 봤습니다. 멍자고 본 사람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너무 안 됐고 불쌍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일단 부부가 살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제 얘가 녹음을 한 걸 보내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막 행동해 열받으면 지라. 왜 딴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냐고 대체? 아 정말 내 정말 스트레스 받아. 진짜 그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 짜증나서. 욕 좀 하지 마라, 욕 좀. 내가 어디 출신인지 몰라? 소리하고 있어. 혁전사. 가수가 되어 무대에 서기 전 막노동에서 미용사까지 온갖 직업을 전전해야 했던 험난한 인생 여정. 8년의 준비. 박상철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룬 가수로도 유명한데요. 출연 한번 하지 못하자. 사실 데뷔하고 20년 동안 꾸준히 활동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도장 찍는다. 그를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은 소문을 믿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20년 이상 봤는데요. 네,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박상철은. 네, 굉장히 젠틀하고, 네. 음악적인 열정이 대단한 친구였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것도 전혀 모르셨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런 무리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잘 나가는 20년을 공들인 가수를 한 방에 죽여버리는데 이거는 나도 여자지만 그건 아닌 거야. 아이고 철저하게 숨겨도 너무 숨겼어 아주.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혹시 내일 박상철 씨 나오시나 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아니요 출연 안 하세요. 출연 안 취소하셨나요? 네네. 박상철 씨는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황. 어디에서도 그를 만날 수 없었는데요. 대단합니다, 우리 제작진. 수소문 끝에 그가 소유한 한 오피스텔을 찾은 제작진. 사람 없죠. 없더라고. 지금 4일째가 5일째가 오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데 박상철 씨가 직접 타고 다닌다는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나긴 기다림 끝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집에서 왔는데요. 똑같이 당해보세요. 그러면 제 심정 알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인민재판 받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인민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건 나 방송 나와도 좋습니다. 전 지금 현재 법원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법원에서 허언증 환자하고 전 분명히 허언증 환자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공상적 허언증.
미저리고 곡괭이죠. 제가 오류 맞아요, 확실히. 모든 의혹은 모녀가 꾸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완전 초토화시켜놔 버렸잖아요. 근데 참고 있잖아요. 내가 참고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해요? 내가 참을 수밖에 없어. 참고 있잖아요. 참고 있다고요, 정말. 마음이 안 좋네요, 그렇죠? 박상철 씨가 최초로 심경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밝혔는데 어쨌든 허언증이라는 박상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이 그 경미 씨가 전부 꾸며낸 이야기라는 건가요? 근데 저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게 박상철 씨의 20년 된 지인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알았는데 두 번째 부인과 딸의 존재를 그 오랜 시간 동안 몰랐다는 거. 이 사실이 굉장히 좀 놀라워요. 삼척시 남항동에서 박상철 헤어아트를 경영하고 있는 삼척시 남자 명서 제1호 박상철입니다. 이게 박상철 씨예요? 예. 푸른하고 풋풋하네요. 저 가네 나의 꿈도 가네 잡을 수 없는 푸르른 날 모두 사라지네. 전국 노래자랑 출신 가수. 트로트계의 황태자. 그가 공들여 쌓은 20여 년 노래 인생이 지금 무너지려 합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수 중에서 제 목소리 제일 센 거 아시죠? 전체 트로트 중에 제 목소리 제일 톤이 높아요. 톤이 높다 보니까 저는 이제 F 샵 마이너, 여자 키 G 마이너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리 자체가 톤이 조금만 딱 하면 완전히 이건 소리가 짱짱 울려버리거든요. 경미 씨의 폭행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머리를 쑤실 때인데 제가 계속 참았어요. 빡! 근데 여기 고막이 빵 터지더라고요. 지가 놀라서 이질하더라고. 이질하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직접 때렸다고 멍이 들었다고요? 진짜요? 이렇게 잘해줬다는 미저리고 곡괭이죠. 맞아요, 확실히. 그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조건으로 박상철 씨의 인기가 전국을 휩쓸던 당시 그녀가 팬이라며 먼저 다가왔다는데요. 먼저 다가왔다고요? 그 후 명품을 선물하며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 만날 때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집이 그 방송국 앞에 그 빌딩이 자기 집 건물이라고 명품만 선물하고 사람들이. 그녀가 세운 치밀한 덫에 속수무책으로 걸렸다는 상철 씨. 대란 날짜까지 잡아놓고 본인이 방 잡아놓고 한번 벌어지는 막 그 다음부터 제가 당해가지고 제가 잘못한 게 딱 하나 있다면 그 꽃뱀을 만난 잘못 하나 있죠. 그 증거로 경미 씨가 자신에게 접근할 당시 함께 자주 어울렸던 한 팬클럽 회원이 있답니다. 혹시 대해서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김밥 정말 좋아하다고 같이 데려갔는데서 그게 첫날이 아니었으면 쫓아다니면서 또 보고 싶다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또 지어봐 이거는 참 같이 돌아오고 그랬던 아니에요. 스스로 얼굴 자해를 했다. 절대 못해요. 유도 유단장과 뭐 그렇고요.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오빠가 귓구멍 터졌으면 자기가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저 가족이라서 진단서를 안 끊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박상철 씨가 다 거짓말한다고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양쪽의 주장이 정반대네요.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눈이 머나요 다른 사람 당신이기에 사랑의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행사 가수로 왔는데 사진을 찍었거든요. 카페에다가 이제 반갑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올려줬어요. 나중에 댓글에 박상철 씨가 아까 마지막에 착하게 생기신 분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꾸 1:1 대화 신청이 왔는데 아이디가 가수 박상철이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7.
27살 때 박상철 씨가 몇 살이나 됐어요? 40살이요. 처음에는 그냥 오빠 노래 어때? 들어봐. 이거 네? 뭐 이런데 나중에는 내가 누구 땡땡 씨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랬거든요. 근데 박상철 씨가 나 경산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와줄 수 있냐? 그래서 갔는데 오빠 혼자 나와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 13살의 나이 차이도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어라, 벽 뒤에 숨어 있어라. 거의 뒤에서 저희가 막 응원을 하고 다녔죠. 몰래. 그 박상철 씨가 부르면 행사가 어디에 있다 하면 언니가 무조건 가야 됐어요. 그쪽으로. 꼭 먼저 언니한테 방을 잡고 기다리라고 해요. 연예인이니까 그걸 이제 뭐 사람들 알아보면 안 된다 해서. 그러나 그에겐 이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애기 엄마입니다. 아, 네. 결혼하셨어요? 아니 그럼요. 이 집에 정근시네요. 좀 많네요. 또 다른 가족이 있나요? 3명이에요? 아, 삼남매 기억나네요. 굉장히 다복한 가정이었거든요. 3년간 밀회를 이어오며 아이까지 가진 경미 씨. 그의 약속을 믿었다는데요. 나 이혼할 거다. 근데 당장 이혼 못 한다. 왜? 난 돈 더 벌어야 된다. 난 널 책임질 것이고 너하고 아기 먼저 낳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할 것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됐답니다. 이제 다 왔거든요. 저 오른쪽. 네. 시작은 월세 65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이곳에서 오빠 상철 씨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는데요. 그런데 아기 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 번 거 다 썼다. 오빠 행사 다니면서 다 차비 다 썼다. 나 이제 돈 없다. 생활비 좀 주세요. 돈이 탈탈 이제 잔고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 부자 아니었냐고. 임신한 몸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요구한 후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다는데요. 달라고 하면 얼굴에 던질 때 쓰다가 막 울면서 막 뛰쳐나온 적도 있고 비 오는 날. 비슷한 상황은 매달 반복됐답니다. 165만 원 받다가 아기 낳고는 올려줬어요. 오빠 생활비 뭐 주려다고 하면 좀 더 주기도 했고 자주는 아니고 오빠 우리 엄마 한갑 50만 원 챙겨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니네 엄마 내가 왜 챙겨준대 이러더라고요. 난 결혼식도 안 올리고 결혼 사진도 없고 신혼도 간 적 없고 맨날 금 속에 살았는데 그럼 나 가방 하나 사줘. 그거를 갈취의 의도라고. 그 생활비를 주실 때 어떤 식으로 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헌금을 거의 다 줬죠. 나중에 그것도 안 받았다 거짓말 치니까 그때부터 제가 계좌로 3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죠. 하나씩 주고 거기다 가해로 몇백씩 돈 갚아주면 금방 사랑해요. 뭐도 다 바치듯이 뜯어놓고 용품 안 써왔다가 안 샀으면 샀습니다. 한 시간에 수백 통씩 날아오는 메시지 받으 처음부터 그거의 돈이죠. 경미 씨가 상철 씨를 향해 쏟아냈던 수백 통의 문자들. 그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오직 돈 때문이었을까요? 네, 현재 경미 씨의 문자 테러는 박상철 씨가 협박죄로 고소해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경미 씨는요, 박상철 씨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앞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그냥 문자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내 세상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 채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경미 씨. 원래 혼자 할 때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조차도 못하게 했었어요. 자기 알려진 거 싫다고. 그래서 출산할 때도 아빠 이름 못 적게 해가지고 자기 친구 이름 적게 해가지고. 엄마 성을 따랐던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돼서야 박 씨로 바뀌었다는데요. 이제 10살이 된 소윤이. 근데 친구들한테 아빠 자랑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유명한 가수니까 자랑하고 싶죠. 이미 금지거리지. 근데 같은 사람이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아빠 혼자서 찍었거든. 그런 식으로 모르는 척하라.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모르는 척하라. 네, 아빠가 저 공개하기 싫으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이고, 아이가 제일 안 됐네요. 아빠
아빠 박상철 씨의 그림자 속에서 어느새 경미 씨와 딸 소윤이는 그림자 모녀가 되어 있었답니다. 결국 모녀의 존재를 알게 된 첫 번째 부인과 지난 2014년 이혼한 박상철 씨. 그 사이 경미 씨 역시 이별을 결심한 적이 있다는데요. 그런데 고향에 내려가 마음을 정리하려던 경미 씨를 다시 붙잡은 건 박상철 씨였답니다. 결국 지난 2016년 혼인신고를 마친 두 사람. 그런데 그토록 기다렸던 법적 부부가 된 후 경미 씨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다는데요. 저희 집에 짐을 안 들고 왔어요. 전처 집에 짐이 다 있어서 혼인신고하고 처음 이걸 하나 딸랑 주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아니, 짐을 가져오라 하니까 메달을 갖고 왔네요. 아니 그리고 무대 의상이 엄청 많을 텐데 지금 다 어디 있는 건가요? 몸만 저한테 있어서 결론은 몸만. 마음은 그쪽? 그녀는 박상철 씨가 혼인신고 후에도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두 집 살림을 했다고요? 실제 이혼했던 전처가 직접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자신도 오가는 것을 허락했던 겁니다. 경미 씨가 살았던 집과 전처의 집은 불과 10여 분 거리. 아 지금 굉장히 가깝네요. 화가 난 경미 씨는 직접 등본과 메모를 공지하고 두 집 살림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데요. 경미 씨의 말은 사실일까? 우리는 전처의 집 주차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한켠에 박상철 씨가 소유한 또 다른 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벤차 타지도 않아요. 그냥 세워놓은 지가 계속 세워놨어요. 게다가 두 집 살림 하는데 자식한테는 최선을 다해 그 부모 자식은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잘 키우려고 나름 노력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본처가 해야 될 행동을 여기서 이 악마가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애들 엄마한테 많이 미안하죠. 거기는 뭐 100번, 1000번 말해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미안한데 이 여자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욕해도 박상철 씨만은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여자만 불륜 여자고 자기만 싹 빠져나가려는 게 너무 남자로서 야비하고 이제라도 그런 걸 멈추고 남자답게 사과하고 좋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운명이라 믿었던 사랑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채 악연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외로운 내 가슴에 살짝 다가와 난 몰래 피는 꽃송이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두 사람은 그러면 이혼을 한 상태예요? 아닙니다. 아직 이혼 소송 중이고요. 양측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지금 누가 이겨도 뭐 승자가 없는 싸움이잖아요. 네.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이 사랑으로 낳은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는 게 아닌지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